예수님의 대화법, 공감과 경청, 이 기복지엄.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누가복음 2장 46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랍비들과 함께 성전에 앉으셨습니다. 얼마나 충가하고 싶으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말을 듣고 또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위해 먼저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 마음의 완악함을 들으십니다.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공감하며 경청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우리가 거룩한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체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공감하고 용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은혜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선 빨리 충고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난과 판단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먼저 자녀의 몸과 마음 그리고 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에게 차분히 묻고 나서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도와줄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두려움 없이 부모에게 나아올 것입니다. 부모를 신뢰하고 이야기를 털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함께 기도하며 해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하는 사람은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습니다.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듣기 전에 먼저 성급하게 충고하고 잔소리하면 자녀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어떤 엄마는 자녀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엄마는 너에 대한 것은 모르는 게 없이 다 알아 하고 말문을 막아버립니다. 심지어 넘겨짚은 것이 사실인 양 덮어놓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 듣기 전에 하부터 내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은 더 어렵습니다. 잔소리를 내려놓고 우선 들으십시오. 경청과 공감도 훈련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잠언 18장 13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공감과 맞장구치기. 공감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공감했다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공감이 자녀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사실 자녀의 눈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눈이 다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녀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엄마, 나 사랑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화가 나요. 그렇게 화부터 내지 마세요. 하는 메시지가 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말고 눈을 마주보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공감을 준비하고 맞장구 치기를 시도하세요. 그것이 대화의 시작입니다. 맞장구 칠 때는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어머나 저런 아이고 세상에 무지 속상했겠다. 정말 화났겠다 하고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는 말을 해주면 훨씬 좋습니다. 또는 자녀의 말을 반복해서 호응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선생님이 너를 야단쳤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화가 났구나. 진짜 화났겠다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5살 아들이 밖에서 친구랑 놀다가 들어와서 인칠이 났다. 나쁜 놈. 이제 안 놀 거야. 하며 씩씩거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급한 엄마는 곧바로 잔소리와 충고부터 합니다. 그런 나쁜 말 하면 못 써 하고 야단부터 치거나 한술도 떠. 친구를 미워하며 예수님을 예뻐하겠어? 예수님이 친구하고 사이좋게 날라고 했지? 하며 예수님까지 팔아먹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엄마는 내 마음과 행편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더 화가 나서 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반대로 자녀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엄마는 인철이가 화나게 했어? 인철이가 왜 우리 아들을 화나게 했을까? 아이고 속상해라 라고 맞장구 쳐줍니다. 그러면 자녀는 엄마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풀립니다. 조금 후에는 다시 밖에 나가 친구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놀 수 있습니다. 나도 딸이 대학생일 때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딸이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혜영이 알지? 걔가 다른 애들한테 내가 예쁘지도 않은데 예쁜 척하고 잘나지도 않은데 잘난 척한다고 흉보고 다닌대. 딸의 말을 듣고 당장 하고 싶은 말은 3가지였습니다. 다 큰 애가 별거 아닌 일로 바쁜 엄마 붙잡고 전화할래? 내가 잘난 척 했나 보지? 너 요즘 기도하니? 큐티는 해? 하지만 다행히 이 말들을 삼키고 아니 혜영이는 왜 널 흉보고 다닌대? 진짜 화난다. 엄마도 이렇게 화나는데 너 정말 화났겠다 했습니다. 그러고는 바빠서 빨리 끊고 싶은 마음에 혜영이 전화번호 줘봐. 가만 놔두면 안 되겠어. 엄마가 전화 한번 해볼게 하니까 딸이 아니 엄마 됐어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만 확인하면 아이들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전히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모의 공감 섞인 응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어려움을 이길 힘이 됩니다. 자녀 양육을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종종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연락을 해오는 부모가 많습니다. 오래전 어느 개척교회 사모님도 강의를 듣고 예전에 아들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교회 성도의 아들이 사모님 아들의 장난감을 뺏어가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자녀의 억울한 심정을 들어주기는커녕 목사님 아들이 내가 양보해.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해.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억울하고 속상할 텐데 도리어 사과하라 했으니 아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싶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상황을 무마하려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했더라도 나중에 둘러있을 때 안아주면서 진짜 화나지? 엄마도 화난다. 진짜 믿다. 그치? 하고 말만 해주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공감은 일단 자녀의 팬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나를 정말 이해해주는구나를 자녀가 느꼈다면 공감을 잘한 것입니다. 언젠가 아들한테 엄마가 고쳐야 할 것이 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은 정말 말해도 돼요? 화 안 내실 거예요? 하더니 내가 그럼 진짜 말해봐. 화 안 낼 거야. 진짜 들을게 하고 약속하자. 엄마는 우리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말하면 겉으로는 듣는 것 같지만 절대 엄마의 생각과 결론은 안 바꾸세요 하는 겁니다. 너는 변론하고 싶으면 꾹 참고 맞아 내가 그런 게 있지 바꿔볼게 했습니다. 의외로 자녀가 좋아했습니다. 많은 부모가 사실상 자녀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공감하는 것은 더 원합니다. 맞장구 치기를 연습해보세요. 힘들지? 피곤하지? 속상하지? 이 말만 해도 자녀는 달라집니다.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사실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성숙한 부모입니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맞장구 맞춰주어도 이미 훌륭한 부모입니다. 부모의 공감이 자녀에겐 천군만마.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대부분의 부모는 얼른 손 씻고 와서 밥 먹어 합니다. 그런데 공감과 대화를 위해서는 먼저 피곤하지 하고 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부모가 바쁘다는 이유로 안아주지 못하고 공감해주지 못하고 충분히 얘기를 들어주지 못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와 짜증을 내면 관찰해보세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하고 물어봐 주세요. 이때 자녀가 부모에게 시시콜콜 얘기해준다면 일단 좋은 신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입을 다물고 있다면 대화가 막힌 것입니다. 그럴 때는 먼저 부모인 내가 자녀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부모가 TV를 보고 있는데 자녀가 왔다 갔다 하면 얼른 TV를 끄고 무슨 일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TV를 켜둔 채 자녀의 말을 건성으로 듣지는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두드리면서 말해봐 하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부모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부르륵 하부터 내는 자녀도 있습니다. 화를 많이 내는 자녀는 분노를 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녀의 분노는 부모와 스스럼 없는 대화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자녀는 화가 많지 않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난 뒤에는 열린 질문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렇구나. 그럼 이제 어쩌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질문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 공부가 안 돼요 라고 하면 집중이 안 돼? 요즘 많이 피곤한가 보네. 공부할 게 많을 텐데 어떻게 하지? 하고 질문함으로써 열린 대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동네 한 바퀴 뛰고 와서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해볼게요 하고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친구가 나를 왕따 시켜요 라고 할 때도 아니 우리 딸을 누가 왕따를 시켜 하고 공감한담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되물어 줍니다. 얼른 답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가 또래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면 당장에 부모가 해줄 일이 딱히 없습니다. 단지 자녀가 집에 와서 시시콜콜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스스로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 자녀가 부모에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지지해 준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자녀는 괴로운 상황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어린 시절 나도 학교 친구에게 무슨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큰 드럼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몇 명 아이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한 친구가 나에게 이 깡통에 물이 있게 없게 하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무심길에 없다고 답했는데 알고 보니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매일 100원씩 1000원을 자신에게 상납하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틀린 답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매일 100원씩 10번이나 그 친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험을 보는데 한 친구가 답안지를 보여달라기에 싫다 했더니 길에서 여러 명과 함께 기다렸다가 내 머리채를 잡아 뜯어놓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너무 무서워서 학교 가는 게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나는 그런 일들을 엄마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못된 애들이 다 있니?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혼내줘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은근히 힘을 얻어 아니야 엄마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고는 다음날 용기를 내어 그 친구들에게 야 너희들 그러지 마 하고 크게 소리를 칠 수 있었습니다. 곁에서 공감하며 용기를 주는 엄마가 있어서 이길 힘을 얻었습니다. 부모와 대화가 단절된 자녀는 스스로 상황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담하거나 희망을 잃어버려서 도움을 얻을 곳이 없어서 나쁜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정은 힘과 용기를 얻는 곳입니다. 가정에서조차 공부해라, 숙제해라 하면서 몰아치기만 하면 자녀는 쉴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초등학교 6학년과 3학년의 두 딸을 둔 엄마입니다. 둘째 딸은 명랑하고 협조적이며 뭐든지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사랑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딸은 고집이 너무 세고 매사에 엄마인 저와 부딪힙니다. 일부러 엄마 속을 썩이려고 미운 점만 골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큰딸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녀의 행동에는 반드시 숨은 동기가 있습니다. 소위 문제 행동의 이면에는 부모에게 외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엄마, 나를 사랑해주세요. 나를 인정해주세요. 나를 존중해주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나에게 적절한 지침을 제시해주세요. 아빠와 싸우지 마세요. 같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먼저 자녀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야단치기 전에, 훈계하기 전에, 잔소리하기 전에 먼저 자녀의 속마음을 읽고 공감해야 합니다. 큰딸의 속마음이 무엇일지 몇 가지 유추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모가 큰딸에게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부모는 흔히 큰아이에게 과잉 기대를 갖기 쉽습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용납하는 대신 지적하고 야단치고 다그치기 쉽습니다. 좀 더 잘해라, 최선을 다해라, 더욱 노력해라 같은 말을 하거나 무언의 암시를 보냅니다. 자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부모의 기대에는 언제나 못 미칩니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엄마, 격려해주지 않는 아빠, 끝없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모 때문에 자녀는 버겁고 힘에 부치고 때로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빨리 부모님을 포기시키자 싶어서 반항하고 거역하게 됩니다. 칭찬과 인정은 문제 행동의 치료약입니다. 엄마가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때 자녀는 사랑받고 있다고 여겨서 변화하게 됩니다. 둘째, 큰딸과 엄마의 성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엄마와 자녀가 바라보는 시각과 행동에는 패턴, 공부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고집이 세다 하지 말고 자기 생각이 뚜렷하다고 시각을 바꾸면
자녀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많은 부모가 자신의 단점이 자녀에게서 발견되면 매우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모습이 자녀에게서 발견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는 사랑스러운데 첫째는 못마땅하고 자꾸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꼭 자녀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원인을 곰곰이 따져보십시오. 셋째, 둘째를 낳았을 때 큰딸이 혹시 상처받은 일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큰딸은 동생이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해서 상실감이 컸을 수 있습니다. 만일 둘째를 낳고 나서 큰딸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사랑과 관심을 표현함으로써 치유하십시오. 쉽지 않더라도 의도적으로 자랑스럽다고 말하십시오. 넷째, 큰딸의 이야기를 열린 자세로 경청하면서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초등학교 6학년이면 충분히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고 엄마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지 말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지금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힘들어집니다. 눈높이를 낮추는 노력을 기울이면 엄마와 큰딸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